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욜로박스 프로라는 라이브 장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제품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욜로박스 울트라로 출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장비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보통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고 그리고 캡처 카드 또는 스위처 그리고 야외에서 방송을 한다면 본딩 장비까지 이렇게 3개의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욜로박스 울트라는요, 그 모든 게 여기 하나에 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라이브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어쨌든 그 제품이 이번에 울트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로 모델 대비 어떤 점들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어떤 점들은 동일한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은 총 3개로 나뉘어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욜로박스 울트라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아템미니 ISO 제품과의 비교, 이렇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입출력 단자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일단 HDMI 풀사이즈 인 단자가 총 4개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기존의 프로 모델 대비 1개 더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USB-A 타입 단자가 2개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기존의 프로 모델 대비해서 1개 증가한 거고요. 총 7개의 앵글을 구성할 수 있고 NDI라든지 따로 SD카드로 저장한 영상 소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더 많은 앵글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지금 저를 찍고 있는 FX6, 두 번째 탑뷰, 세 번째 지금 요거 Bcam A7S3고요. 자, 네 번째는 카메라가 부족해서 맥북 화면으로 대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카메라.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지금 이쪽에서 저를 찍고 있는 포켓 3. 자, 여섯 번째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인스타 360 고3. 그리고 일곱 번째, 아래쪽에 있는 USB-C 타입 단자를 통해서 C2C 케이블로 하나 더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일곱 번째 거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물리적인 입력 단자를 통해서 총 7개의 앵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 근데 이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입력 단자를 이용해서 앵글을 무려 7개나 만들 수 있다는 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전 프로 모델과 동일한 입출력 단자들도 있는데요. 우선 HDMI 아웃 단자와 램포트 단자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와 동일하고요. 또 기기의 아랫면을 보면 충전 전용 USB-C 타입 단자, 오디오 라인 단자, 마이크 단자 둘 다 3.5mm고요. 모니터링 헤드폰 단자 이것도 3.5mm예요. 그리고 USB-C 타입 입출력 단자, 이 C 타입 단자를 통해서 노트북에 연결했을 때 웹캠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인치 나사홀, 신카드 단자, 풀사이즈 SD카드 단자, 그리고 전원 버튼. 방금 말씀드린 단자들은 프로 모델과 동일해요. 자, 이번엔 성능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CPU와 램 그리고 롬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가보면 프로 모델, 그리고 미니 모델, 인스트림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 모두 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사양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울트라 모델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 CPU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리고 램은 8GB, 롬은 128GB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욜로박스 프로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욜로박스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이 사양이 업그레이드 된 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일단 프로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잡렉 이런 게 싹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프로 모델 대비해서 이 울트라 모델이 훨씬 더 동작이 부드럽고 빠릅니다. 진짜 프로 모델 대비해서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액정은 프로 모델과 동일한 8인치 사이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품 자체의 사이즈는 프로 모델 대비해서 약간 더 커요. 아무래도 단자들이 증가한 만큼 제품의 사이즈는 약간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최대 밝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욜로박스 상단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울트라 모델은 최대 650니트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기존의 프로 모델은 최대 니트가 400니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용량 또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기존 프로 모델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했어요.
이 울트라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75.48W시고요. 프로 모델은 37W이에요. 좀 체감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프로 모델은 내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약 3시간 정도 운용이 가능했다면 이번 울트라 모델은 최대 약 6시간 배터리 충전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6시간을 이 내장 배터리로만 운용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웬만한 라이브는 딱히 이 제품을 충전하지 않아도 다 커버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기능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새로 라이브가 가능해졌어요. 기존의 욜로박스 프로는 이 버티컬 스트리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울트라는 버티컬 스트리밍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UI가 세로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플랫폼 등에서 세로 화면으로 라이브가 가능해졌어요. 기존의 프로 모델은 이 세로 라이브가 안 됐고요. 이 세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욜로박스 인스트림이라는 장비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이 욜로박스 울트라는 그 욜로박스 인스트림이 합쳐진 거예요. 그 인스트림 장비만 해도 약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울트라 네이밍에 맞게 모든 기능이 다 합쳐졌습니다. 욜로박스 울트라는 4K 화질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화질은 FHD 1080p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울트라는 상단을 눌러서 4K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4K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화질이 지금 이 찍고 있는 영상과 거의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4K의 화질을 무선 신호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코딩 포맷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H265 포맷도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는 4K의 화질을 H265 포맷으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4K 화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점은 이런 노트북 화면들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FHD 화질이면 글씨가 깨져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4K로 송출을 하면 되니까 홈페이지 같은 텍스트도 깨짐없이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인데 드디어 욜로박스에서도 ISO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 모델에서는 이 라이브 되고 있는 메인 화면만 녹화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템 ISO 그런 제품들처럼 입력 신호들을 각각 선택을 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외장 하드에도 녹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욜로박스 울트라 아래쪽에 있는 SD카드, 이 SD카드에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화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4K 되고요, 2K 되고 1080p, FHD도 되고요, 720p도 돼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4K 녹화는 채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하나의 신호만 4K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1080p로 녹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각각의 조건이 뜨는데 쉽게 말해서 4K 30p 하나와 FHD 30p 3개 해가지고 총 4개의 채널을 ISO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1080 30p 4개의 채널과 프로그램 화면 해가지고 총 5개의 채널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질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따로 녹화하고 싶은 채널 선택을 해가지고 ISO 녹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비트레이트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O 녹화에서도 마찬가지로 H265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레코딩 어떻게 끊어서 갈 건지, 통으로 갈 건지, 30분 단위로 파일을 끊을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SD카드에 저장을 할 건지 이런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시로 지금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일단 1080p로는 2번과 3번 채널, 그리고 1번 채널은 4K로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REC 렉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현재 세팅이 된 값을 보여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정했던 1080p 24프레임 2번 3번 채널, 4K 24프레임 1번 채널 이렇게 각각 선택이 됐죠. 그리고 SD카드에 저장을 하겠다. 이제 스타트. 자, 이렇게 각각의 채널들이 지금 SD카드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 나중에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그 라이브 영상을 재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입맛대로 각각의 채널별로 다 녹화가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신박한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모바일 또는 앱 컨트롤이에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하지만 iOS, 아이폰도 업데이트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맥북, PC 앱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떤 걸 컨트롤하냐? 이 욜로박스 울트라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톱니바퀴에 들어오셔서 모바일 앱 컨트롤 들어가게 되면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맨 아래쪽에 IP 주소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데 우선은 이 욜로캐스트 앱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욜로캐스트 홈페이지에 와서 앱 제어라는 탭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욜로박스에서 봤던 IP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욜로박스 울트라의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입력 신호를 받고 있는 화면들, 여기서 제가 다른 걸 터치하잖아요. 그럼 이 화면으로 라이브가 송출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1번 누르면 바뀌었죠. 3번 누르면 이렇게 이 앵글을 앱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이것도 앱에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직 베타라서 이 오버레이를 수정하는 그런 기능은 없네요. 그리고 오디오도 여기서 설정 값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욜로박스 울트라에 NDI 기능이 탑재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면을 무선으로 이 욜로박스 울트라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욜로박스 울트라에서 비디오 소스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NDI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잠시 검색을 하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스마트폰에서 NDI 기능이 있는 앱을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기본 카메라 앱은 안 돼요. 저는 OBS 카메라 앱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무료 버전이라서 이렇게 워터마크랑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이 카메라 앱마다 NDI에 진입하는 메뉴가 좀 달라요. 어쨌든 OBS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탭으로 가서 NDI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욜로박스 울트라에서 지금 제 아이폰을 스캔을 했어요. 아이폰 카메라 4 OBS 스튜디오 앱, 이거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화면을 욜로박스 울트라에 무선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이 화면을 무선으로 선 없이 비디오 소스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금 무료 앱을 평가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터마크 들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거의 모든 NDI 카메라 앱이 다 유료입니다. 가격은 한 2만원대 그 정도 해요.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 없이 깔끔하게 쓰고 싶다면 필요하신 분만 앱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SRT도 가능한데요. 보통 이 SRT 기능은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기능이에요. 공부를 해봐도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이 SRT 기능은 전문가 분들이 딱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쓰실 테니까 SRT 기능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욜로박스 울트라에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 이런 무선 마우스, 이런 무선 키보드 욜로박스 울트라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욜로박스 울트라에서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블루투스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 욜로박스 울트라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라이브 세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소스 같은 거 추가하잖아요. 이런 거 타이틀 하나 추가해 볼게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타이틀을 수정하기가 정말 편리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무선 키보드예요. 원래 이 무선 키보드 연결이 안 됐으면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지금 무선 키보드로 다 치고 있는 겁니다. 무선 키보드,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도 마우스 커서 생긴 거 보이죠? 이것도 생겼기 때문에 화면 터치 안 하고 이 마우스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대박이죠? 욜로박스 프로 대비해서 꽤 많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대박은 가격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저 이 제품 국내에 정발할 때 최소 한 300만원 가까이는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촬영일 기준으로 유쾌한 생각에서 출시했는데요. 200만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여기 가격 띄워드릴게요. 생각보다 전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욜로박스 프로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욜로박스 울트라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소개해드린 건 아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욜로박스 울트라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